124쪽에 가등기 보실 건데요. 가등기. 가등기에 엄청 많이 출제하고 있죠. 예.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가등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가등기 등기법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포기하지 말고 가등기 하나만이라도 좀 보고 들어가시면 한 4개 정도는 득점하시지 않을까.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네. 그래서 이 가등기는 정말로 중요한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갑에게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겠죠. 따라서 을은 이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등기는 아직 갑이 안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을이 가진 권리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갑에 대한 권리에 불과해요. 병이 가진 권리는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병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중매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먼저 일부지만 지불했어요. 하지만 소유권 취득은 엉뚱한 놈이 하더라는 겁니다. 비용을 먼저 을이 지급했고 노력도 을이 먼저 노력을 투입했고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겠다는 겁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하나 마련해 놓겠다는 건데 그 제도가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를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는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2번째,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담보 가등기는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저쪽은 가담법, 민사특별법, 이거는 등기법, 우리 시간. 그렇죠.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을은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물건이 변동된다는 얘기는 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순위가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 있죠.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이 가등기 시점이 될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우선하는 겁니까? 순위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니까 당연히 을이 우선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둘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죠. 왜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요? 참 많이 쓰죠? 네, 이 그림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만든 거지만 참 뿌듯해요.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런데 이 시점에 병 명의의 등기가 나타났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본등기 시점. 그렇죠.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요? 가등기 시점. 그렇죠. 그러면 제3자의 등기와 비교해 볼 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와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3자와 권리의 우열을 비교할 때는 마치 이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소유권은 분명히 이 시점에 취득해요. 하지만 제3자와 순위를 비교할 때는 이 가등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더란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시점부터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 시점부터는 우리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관원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가처분 등기에서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가 아니죠. 왜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아닙니다. 그때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처럼 봐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직권말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건 직권말소라는 거, 무관원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시점에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예요. 그럼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당권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저당권 등기는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시점과 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저당권 등기와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까? 저당권 등기.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담보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등기들이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건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여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등기 이후에 나타난 겁니까? 가압류 등기. 이것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건 무관원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직권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이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도 직권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요게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 더요. 요 을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 채권자 이름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이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네. 다시요. 이 시점에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A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갖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A명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로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우세요? 그림이 좀 그래서 그런가? 다시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먼저 실행이 됐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A라는 을의 채권자가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중간 처분의 등기죠. 이것도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죠. 그러면 이것은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관한지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4개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두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담보권 등기 이후에 나타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나타난 가압류 등기에 기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 요 4개의 등기는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이지만 무관한지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대한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요건. 이 가등기에 대한 요건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을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 것. 세 번째, 가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본등기란 걸 뭘 얘기하느냐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겠죠. 그 등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전부 다 가등기가 가능해요.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에 관한 등기이지만 가등기가 안 되는 등기가 하나 있다고 했죠. 뭡니까? 환매 등기. 그렇죠. 환매권에 대한 등기,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 의미는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청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고 물청에 대해서는 반대 해석상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이죠. 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물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청은 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갖는 청구권이 뭐냐면 채청이에요. 그런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합니까?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하죠. 따라서 가등기는 채청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청은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임시로 등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3가지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얘기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변동이 바로 요겁니다. 변동.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했죠.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맞습니까?
이 중에서 요것만 이겁니다. 변동이에요. 이 보조는 변동과는 발생 변경 소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처분 제한도 발생 변경 소멸과는 관련이 없어요. 보조는 뭡니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분 제한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그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게 처분 제한이에요. 그럼 이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변동과 관련된 건 이것만이고 요 두 가지는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변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권리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이나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들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이나 이건 정지가 아니라 해제죠. 네, 해제조건부 청구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 의미인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장래 확정될 청구권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장래 미확정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하는 시점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갑이 사망할 때 발생합니까? 갑이 사망할 때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현재의 청구권입니까? 장래의 청구권입니까? 장래의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청구권이 확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가등기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증 중에서 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했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을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배치되는 또 다른 유언을 하게 되면 배치되는 부분에서는 철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은 굉장히 쉽습니다. 철회가. 그러면 이 갑은 생전 중이면 철회의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죠. 철회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미확정이 되는 겁니다. 미확정이 되니까 이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다면 철회의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유언자가 생전 중일 때는 그때는 가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증여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사인증여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의 일종인데요. 유증과 대단히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유언과 증여가 합쳐진 합성행위로서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계약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이를 사인증여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텐데 나중에 발생할까요? 계약 체결 시에 발생할까요? 네?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갑 사망 시. 맞습니까? 갑 사망 시에 발생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입니다. 갑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여기처럼 유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유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는 유언을 통한 증여 아닙니까? 그래서 유언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유언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철회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철회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그냥 확정입니다. 요 갑이 생존 중이건 사망을 했건 무조건 확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증이냐 사인증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24쪽에 가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건 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여부를 좀 보시죠. 가등기 여부. 가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보시는데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2번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가 허용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표제보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네 번째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소 등기는 네. 말소 등기에 가등기가 허용될 것인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죠? 물권행위 유인성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됩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됩니다. 을은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명의를 갖고 있다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을에게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왜 없습니까? 이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죠.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 물청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물청은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소등기의 가등기라는 거는 채청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등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자가 뭐하러 가등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느냐면 매매가 실효가 됐을 때 그 즉시 을은 세입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여기다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특약에 의해서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건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겁니까? 특약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겁니까? 특약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 특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채권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청구권이니까 채청이죠. 이때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등기가 가능해. 채청이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에 의해서 출제가 될 때니까 이제 말소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그때는 특약에 의한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손익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서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각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는 등기의무자 갑과 등기관리자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의 신청 시점에 이의 신청할 때 이 신청인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관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 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 여기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재판의 형식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를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을 해서 그냥 가처분,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우리 등기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명령이라고 했죠. 이건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왜? 가등기라는 문구가 나오니까. 등기법상의 제도이에요. 이거는 민사집행법, 이쪽은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이거는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가등기라고 기록이 됩니다. 가등기.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명령 결정이 났을 때는 그 처분명령 결정에 의해서 등기관은 가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되고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이것이 생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라고 실행이 됩니다. 이건 등기부의 가처분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되고 이것은 등기부의 가처분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실행된다고 했습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돼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말소가 되냐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권리자가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게 같은 제도일까요? 다른 제도일까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건 민지법상의 제도, 이건 등기법상의 제도,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이때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명령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왜 단독 신청이냐면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에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 없이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 꼭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보셨고,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는 누군가요? 갑이겠죠. 승낙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이 두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가 보고 직접 출석하지 말고 승낙서로 대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물권 변동에 의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공동신청. 그런데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 단독신청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단독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돼요. 자신에게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신청 시에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의인이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고 인감증명도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기상 이해 관계인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여기서 등기상 이해 관계인은 누굴까요? 저기 병이 있습니까?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병 전부 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때 가등기 의무자와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면 웃긴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125쪽을 보시면 가등기의 절차가 있는데 신청인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단독 신청의 특칙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이건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이니까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 그렇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이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네. 이것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집행법원의 촉탁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격려되는 신청에 의한 등기다. 그렇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민지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등기법상의 제도이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법원에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촉탁이 있다고 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이미 설명이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 가등기의 형식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가.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요 칸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렇게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본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와 본등기 권리는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공용합니다. 같이 사용해요.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본등기가 부기면 가등기도 부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전세권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어느 시점에 전세권을 취득합니까? 본등기 시점에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전세권의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텐데요. 갑구의 등기가 되겠습니까? 을구의 등기가 되겠습니까? 을구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전세권 설정 을 당연히 을구가 될 테고요. 두 번째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평. 본등기는 전세권 이전 평 이렇게 등기할 테고요.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됩니까?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1의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가 을구라면 가등기도 을구. 그렇죠? 본등기가 부기라면 가등기도 부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순위번호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형식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등기니까 갑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니까 을구에.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청권 보존의 가등기는 당연히 소유권자로부터 두 번째죠. 부기 등기. 그렇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하죠. 소유권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그 다음에 채권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가담법에서. 그러면 저당권은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경매 신청권. 두 번째는요. 네? 우선 변제권.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할 테고, 그러면 경매 대금이 나올 테고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세 번째는요. 별채권. 그렇죠. 담보 물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와 우선해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파산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별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별채권. 별채권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이 파산재단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에도 똑같은 효력이 있겠죠? 담보가등기도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 별채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5번을 한번 다시 보시면 2번을 보시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채권의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이자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왜 등기사항이 아닐까요? 담보 가등기에서 채권의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이자 등은 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을까요? 네? 이 담보 가등기와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이런 거 기록할 수 없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 순위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의 가등기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담보 가등기에도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가등기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법관은, 그러니까 집행법원의 법관은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불러요. 판사실로 불러서 이 가등기,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냐 아니면 순위 보존의 가등기냐 물어봅니다.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순위 보존의 가등기에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담보 가등기도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6번 기억나십니까?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네?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신탁등기를 어떻게든지 해볼까 했는데 신탁등기는 나중에 하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A, B,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느냐면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억 원씩 각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A, B,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 가등기에 대해서 A, B, C가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3분의 1 가등기 권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A, B, C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네. 이때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A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느냐? 즉, 이렇게 본등기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주제 넘은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건 가능한지 보시면 이거는 가능한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할 수 있냐? 이건 가능하겠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등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최종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는 이겁니다. 옛날에 이 판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폐기했습니다. 이것만 가능해요. 네. 거기에 6번에 나와 있고요. 127쪽을 보시면 가등기 효력이 나와 있죠. 가등기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 순위 보존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효력은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권리 추정력이 가등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처분 제한의 효력이 가등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 다만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여러분 같아도 사지 않겠죠? 따라서 경고적 효력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고적 효력은 법적인 효력이 아니에요.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효력은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 직권말소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신탁등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할게요. 네. 오늘은 가등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무슨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이 중간에 이루어진 이 등기는 아까 뭐로 볼 수가 있다고요?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병명의 등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무관한죄의 처분행위겠죠. 전환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서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등기가 아까 4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즉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4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렇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두 번째,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에 기한
강제응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그때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가등기와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담보가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가압류 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기준으로 가등기와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한다고 했죠. 네. 책에 있으니까 좀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따져보죠. 이 등기는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일까요? 을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였죠. 소유권자가 소유권 넘겨준 거니까 이건 무권한제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무권한제의 처분행위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두 가지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 등기가 선순위로 있을 때 병은 선순위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한 거죠. 양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이건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먼저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설정해준 등기니까 무권한제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거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전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 전부에 대해서 병의 지상권 등기가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존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왜?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요 을의 지상권 등기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을의 전세권 등기는 요 상담부, 그 다음에 요 병의 지상권 등기는 요 하담부. 겹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양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양립이 가능하겠죠? 이건 직권 말소합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먼저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는 아니죠. 소유권자가 설정해 줬으니까 무권한제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죠.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따라서 이건 직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에, 즉 용의권 설정에 가등기고 용의권 설정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용의물권 등기. 전부에 대한 용의물권 등기. 그것만 직권 말소합니다. 맞습니까? 전부에 대한 용의물권 등기만 직권 말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먼저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소유권자가 이전해 줬으니까 무권한제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직권 말소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이 병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한 거죠.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전세권 등기. 무권한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죠.
그리고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죠.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등기 어떨까요? 무관한지 처분행위도 아니죠. 직권 여기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보권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권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없네요. 없습니다. 이때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27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직권 말소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2번을 보시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원칙. 두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이유는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4가지가 있네요. 즉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등기가 그럴 겁니다. 첫 번째,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건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정당한 채권자로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니까 본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교육 및 개시결정 등기. 이때 가등기와 강제교육 및 개시결정 등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비교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도 무관한지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가등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와 가등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관한지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직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3번의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전부 다 뭡니까? 용익물권이죠. 네. 용익물권의 가등기에 의하여 용익권의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이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뭐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랬죠? 전부에 대한 용익적 권리의 등기만 직권 말소한다고 그랬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에 대한 용익적 권리의 등기만 직권 말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부터 전부 다 용익적 권리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용익적 권리의 가등기에 의하여 용익적 권리의 본등기를 한 경우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 이외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익적 권리 이외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는 저당권 등기 가등기 이후 저당권의 본등기 이전에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없었죠.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봤습니다. 가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도 아직은 확립이 안 되실 텐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셔보시면 136쪽에 부기 등기가 나오는데요. 136쪽에 찾으셨습니까? 이 부기 등기도 설명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신탁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 신탁 등기도 문제풀이 할 때 할 겁니다. 신탁 등기와 부기 등기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쉬운 거니까.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법 다 끝낼 거고요. 이제 공간정보법 들어가야죠. 진짜요? 아니죠. 다음에. 네. 어휴,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법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려운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3월, 6월이죠. 1, 3, 6월인데 이 공간정보법은 대부분 다 했어요. 이 등기법처럼 이렇게 골라서 하지를 않았고요. 공간정보법은 대부분 다 했으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1월달, 3월달 한 거 반복이 되는 거니까 네,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네, 그 정도 보시고 오늘 주말인데 나오셔서 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집에 가셔서 꼭 약주 드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